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론어회나 판례백선에 실려있는 판례지만 사실관계가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를 잘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직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가장 상위에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대학교의 최고 의결권자,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누구일까요? 총장님이죠. 그리고 이 D대학교 산하에서, D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이 있고요. 이 의료원 산하에는 각 지역별로 여러 개의 병원이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됐던 병원은요, 경주병원과 포항병원인데요. 뭐가 문제가 됐냐? 이 경주병원과 포항병원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체불임금을 달라라고 청구하는 것 이외에 어떤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민사 책임 이외에 형사 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 검사가 임금 체불로 사업주를 기소하는데요. 사용자를 기소하는데 누구를 기소했냐? 여기 의료원의 의료원장을 기소한 겁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 납득되시나요?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 병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개인 사업자는 아니겠죠? 법인 회사일 겁니다. 그럼 법인 회사라면 법인 회사의 사업주는 누가 될까요? 이 법인 자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임금 체불이 이루어졌을 때 민사상 책임은 법인의 재산으로 지게 되지만 여러분 형사 책임은 법인이 이제 구속돼 가지고 이제 뭐 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경담자, 대표이사가 이 형사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경주병원과 포항병원에서 체불이 발생했다면 어느 병원장이 책임을 져야 될까요? 그쵸. 경주병원장과 포항병원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검사가 누구를 기소했죠? 의료원장을 기소했죠. 더 상위에. 여기서 지금 의료원장은 뭐라고 주장하는 거냐면 나는 얘네들이랑 전혀 관련이 없어. 지금 우리 산하에 있기는 하지만 이 병원들은 다 독립체산제로 운영됩니다. 독립체산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임금 체불, 임금 미지급의 책임을 질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먼저 여러분들이 그럼 임금 체불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료원장한테는 이런 권한이 주어져 있었는데요. 의료원 산하 병원의 예산을 전반적으로 편성하고 조정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병원의 예산은 당연히 이제 뭐 환자를 진료하고 이런 병원 자체의 수익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학교에서 이제 배분하는, 의료원에서 배분하는 수입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이 의료원장이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해년도에 미편성하거나 초과 편성했던 예산에 대해서 통제도 하고요. 각 병원별로 자금 운용 수지 현황 이런 것들을 관리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의료원장의 주장처럼 병원장이 책임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병원이 지금 자금이 모자라고 이런 것들은 병원이 알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 어때요? 의료원장이 그런 것들을 다 조정, 통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뭔가 지금 자금 상황이 어렵다 이런 병원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 요청을 다른 병원으로부터 받아서 예를 들어 이렇게 경주나 포항병원이 어렵다라고 하면요. 여기서 자금을 차입해 라는 거를 이 의료원장이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 독립체산제라면 이 경주병원 병원장이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지금 자금이 어려운데 이 법인한테 가서 이 법인에서 좀 자금을 우리가 차입할 수 있겠느냐 병원장이 결정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뭔가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누가 다 행사할 수 있습니까? 의료원장이 행사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결론이 어떻게 났을지 이 의료원장이 과연 임금 체불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인지 아닌지 판단이 좀 되실까요? 네, 그러면 여기서 뭐가 쟁점이 됐고 어떻게 판단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병원은 독립한 법인입니다. 그리고 독립체산제로 운영이 됐고요. 각 병원마다 자기 소속 의사 선생님, 간호사분들, 그리고 직원분들한테 급여를 지급한 주체는 병원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위에 의료원장이 임금 체불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에 해당하다라는 거죠.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한번 그러면 개념을 봐야 될 텐데요. 금기법상 사용자란 뭐죠, 여러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고요. 그리고 뭔가 법을 위반했을 때 책임을 지는 주체가 이 사용자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사용자 유형은 사업주, 경담자, 행위하는 자, 행위하는 자입니다. 행위하는 자로 구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문제가 된 건 뭐죠? 의료원장이 사업주이냐는 쟁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료원장이 경담자이냐가 쟁점이에요. 왜냐하면 개인 사업이라면 당연히 그냥 대표이사가 사업주가 될 텐데 여기선 법인이었습니다. 법인 자체가 사업주가 될 텐데 형사 책임을 법인이 질 수는 없으니 의료원장이 겸담자냐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럼 경담자란 뭐죠? 경영 일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로서 키워드 한번 보시면 경영 전부 일부에 대해서 사업주로부터 법인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대표 대리하는 자, 경포대인데요. 누굴 말하는 거죠? CEO, 재무담당 최고이사, 아니면 CHO, 인사담당 최고이사 이런 분들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경담자에 해당하는지는 뭘로 판단을 합니까? 사업 경영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지, 그리고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는지는 그게 부여됐다면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봤을 때 의료원장 어땠습니까, 여러분? 임금 미지급의 책임은 자금을 운영할 권한이 있는지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의료원장한테 어때요? 자금을 조정, 통제, 배분할 권한이 다 주어져 있었고요. 실제로 병원이 뭔가 자금난에 시달리면 다른 병원으로 차입하도록 하는 것도 이 의료원장이 권한이 있었고 실제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임금에 관해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자로서 경담자에 해당하므로 임금 체불에 책임을 지는 사용자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